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작년에 한화 이글스에서 뛰었던 외국인 타자죠. 요나단 페라자 선수. 이 선수의 KBO 리그 복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어서요. KBO 외국인 선수 시장, 항상 관심 많으실 텐데 페라자 선수가 다시 한국에 오고 싶어 한다는 얘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2024 시즌 초반에요. 정말 엄청난 임팩트를 보여줬던 선수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강렬했죠. 근데 왜 재계약은 안 됐고 또 지금은 왜 돌아오려고 하는지 그리고 미국 가서는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죠. 우선 페라자 선수의 2024 시즌 KBO 성적부터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한화 소속으로 122경기 나왔었죠. 네, 그때 타율이 0.275였고 홈런 24개, 70타점. 기록만 딱 보면 괜찮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시즌 전체를 놓고 보면 좀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특히 그 시즌 시작할 때 3월 한 달 동안 타율이요. 와, 0.517이었어요. 5할이 넘었다고요? 와. 네, 정말 어마어마한 스타트였는데 그 기세를 쭉 이어가지 못했죠. 전반기 전체로는 0.312 괜찮았는데 후반기에 0.229까지 떨어졌거든요. 편차가 꽤 컸네요. 네, 이런 좀 기복 있는 모습, 특히 후반기 부진이 결국 발목을 잡아서 한화 이글스가 시즌 끝나고 재계약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류 선수 명단에서 제외가 된 거군요. 이 보류 선수 명단 제외라는 게 정확히 어떤 상태가 되는 건가요? 그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이제 페라자 선수는 원 소속팀이었던 한화뿐만 아니라 KBO 10개 구단 어디든 자유롭게 계약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신분이 된 겁니다. 완전히 풀린 거네요. 그렇죠. 규정상 원 소속팀이랑 재계약 안 하고 보류 선수 명단에서 빠지면 다른 팀들도 다 접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KBO 리그 내에서는 거의 FA 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는 페라자 선수 쪽에서 먼저 KBO 복귀하고 싶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기사 보니까 선수 측에서 세일즈를 시작한 지 꽤 됐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2024 시즌 중에도요. 다른 팀에 혹시 대체 선수 자리 나면 가고 싶다. 이런 의사를 몇 번이나 전했다고 하니까 KBO에 대한 미련이 상당한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이 참 흥미롭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KBO 복귀를 원할까? 어떤 외국인 스카우트는 이렇게 추측하더라고요. 미국 마이너리그 생활? 이게 좀 생각보다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 마이너리그 생활이요? 네. 아시다시피 마이너리그는 이동거리도 엄청나고 또 시설이나 대우 같은 게 메이저리그나 사실 KBO 리그보다도 좀 열악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긴 하죠. 아마 한국에서 뛰던 시절 환경이라든지 팬들의 열기라든지 그런 게 더 좋았다고 느꼈을 수 있죠. 정확한 속마음이야 본인만 알겠지만 어쨌든 아시아 리그, 특히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마음은 아주 강해 보입니다. KBO를 떠났던 선수가 이렇게 다시 오고 싶다고 그것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보통은 좀 조용히 알아보거나 하는데 페라자는 좀 다른 케이스 같아요. 자, 그러면 KBO 떠난 후에 그러니까 2025 시즌 동안 미국에서는 어땠는지 이걸 또 안 볼 수가 없겠죠. 이게 또 복귀 가능성을 따져보는데 중요할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페라자 선수가 2025 시즌에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산하 트리플A 팀 엘페소 치와와스라는 팀에서 뛰었어요. 이 트리플A가 메이저리그 바로 밑단계 리그잖아요. 네네. 여기서 성적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138경기에 나와서요. 타율이 0.307. 3할을 넘겼네요? 네. 그리고 홈런 14개에 타점이 무려 113타점입니다. 113타점이요? 트리플 A에서 한 시즌 100타점 넘기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나요? 그럼요. 엄청난 기록이죠. 출루율 OPS도 0.391, 장타율 SLG도 0.510. 이 두 개 합친 OPS가 0.901이나 됐어요. 와, OPS 0.9면 리그에서도 상위권 타자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트리플 A 레벨에서 이 정도 성적을 한 시즌 꾸준히 냈다는 건 확실히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사에서도 괜히 가공할 만한 화력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죠. KBO 마지막 시즌 후반기에 좀 부진했던 걸 생각하면 진짜 놀라운 반등인데요. 이게 단순히 리그 수준 차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선수 본인이 뭔가 좀 달라진 걸까요? 그 부분을 딱 잘라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페라자가 뛰었던 퍼시픽 코스트 리그, PCL이라고 하죠. 거기가 전통적으로 좀 타자 친화적인 리그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고지대에 있는 구장도 많고 좀 건조한 기후 때문에 타구가 좀 더 멀리 뻗어나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탯이 약간 부풀려지는 측면도 없진 않아요. 스탯 인플레가 좀 있을 수 있다. 네, 하지만 그걸 감안한다고 해도 한 시즌 동안 꾸준하게 높은 생산성을 보여줬다는 점, 그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죠. KBO 후반기 모습과는 확실히 다른 좀 안정적인 타격 능력을 증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타격만 보면 진짜 탐낼 만한 카드인 건 분명해 보이네요. 근데 역시나 딱 걸리는 부분이 있죠. KBO 팬들이라면 다들 기억하실 텐데 바로 수비. 아, 그렇죠. 하나 시절에 주로 우익수를 봤는데 그때도 수비에서 좀 불안한 모습들 가끔 보여줬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아마 페라자 영입을 생각하는 KBO 팀들이 가장 고민하는 지점일 거예요. 기사에서도 딱 짚었죠. KBO 리그 재입성 여부도 결국 그의 수비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느냐에 달렸다고요. 하긴 아무리 잘 쳐도 결정적인 순간에 수비에서 실수 하나 나오면 경기 흐름이 확 넘어가니까요. 그렇죠. 특히 외야 수비는 타구 판단, 포구, 송구 능력 이게 다 중요한데 페라자 선수는 그 포구 자체에서도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기억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 수비 문제가 여전하다면 그냥 지명타자 DH로 쓰면 안 될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지명타자는 수비 부담 없이 타격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KBO 각 팀의 외국인 선수 슬롯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보통 외국인 타자를 뽑을 때는 수비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기여해주기를 기대하는 편이죠. 아, 그렇죠. 세 자리밖에 없으니까. 네. 특히 외야수 자원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다른 포지션 선수를 지명타자로 써야 하는 팀 사정이라면 수비가 약한 외야수를 데려오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팀 상황이랑 맞물리는 문제군요. 그렇죠. 결국 팀의 전체적인 선수 구성 전략하고 다 연결되는 문제라서 그냥 지명타자로 쓰면 되지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는 없어요. 아마 구단들은 최근 트리플 A에서 수비는 어땠는지 그것까지 다 면밀히 체크하려고 할 겁니다. 이야, 타격은 확실한데 수비는 물음표라. 정말 어려운 결정이겠네요. 그러면 지금 KBO 구단들의 실제 반응은 좀 어떤가요? 진짜 관심을 보이는 팀이 있긴 한 건가요? 네, 기사를 보면요. 실제로 관심을 보이는 구단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아무래도 페라자 선수의 그 트리플 A 성적, 특히 그 압도적인 타점 생산 능력은 외면하기 어렵죠. 그렇죠. 113타점은 진짜. 그리고 또 하나, 아직 나이가 27세로 젊은 점, 이것도 무시 못하죠.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좀 신중하게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겠죠. 아무래도 한번 실패했던 경험이 있으니. 네, 맞습니다. 다른 구단 스카우트 코멘트가 딱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는데요. 국내 리그에서 한번 재계약에 실패한 선수를 다시 데려온다는 건 리스크가 적지 않다. 이런 의견이죠. 현실적인 고민이네요. 그렇죠. KBO에서 한번 안 됐던 선수를 다시 데려오는 건 뭐랄까? 실패 확률을 어느 정도 안고 가는 결정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특히 외국인 선수 한 명이 팀 전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구단 입장에서는 좀 더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검증된 자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확실한 공격력이라는 장점, 그리고 젊음이라는 잠재력, 이게 있는데 동시에 수비 불안이라는 약점과 KBO 제도전이라는 리스크가 같이 있는 거네요. 약간 뭐랄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런 느낌인데요? 정확합니다. 딱 그런 상황이죠. 전형적인 트레이드오프 상황이에요. KBO 구단들은 페라자의 공격력이 팀에 가져다줄 플러스 효과랑 그의 수비 불안정성이나 과거 실패 이력에 가져올 마이너스 효과, 이 두 가지를 놓고 정말 신중하게 저울질해야 하는 거죠. 이건 단순히 선수 개인의 기량 평가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구단의 위험 감수 성향이라든지 팀의 현재 전력 구성, 그리고 가용 예산 같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다 얽혀 있는 아주 전략적인 판단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슬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유라단 페라자 선수, 2024년 한화에서 시즌 초반에는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지만 후반기 부진으로 재계약에는 실패했고요. 네. 하지만 선수 본인은 KBO 복귀를 아주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꽤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죠. KBO를 떠난 후 미국 트리플 A에서는 타율 3할대, 홈런 19개, 그리고 무려 113타점이라는 아주 뛰어난 성적을 거두면서 타격 능력은 여전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네, 공격력은 확실히 보여줬죠. 하지만 KBO 시절부터 약점으로 지적됐던 수비 능력,
이건 여전히 그의 복귀의 가장 큰 물음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페라자 선수의 사례는 KBO 외국인 선수 시장에 아주 흥미로운 딜레마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압도적인 공격력을 가진 선수의 명확한 약점, 이걸 안고 갈 것인가? 그리고 과거의 실패 경험을 얼마나 중요하게 볼 것인가? 특히 페라자처럼 선수 본인이 이렇게 복귀를 강하게 원하는 상황에서 구단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KBO 구단의 의사 결정권자라면 어떤 판단을 내리실 것 같으세요? 그러게요. 트리플 A에서 보여준 그 화려한 스탯과 아직 젊은 나이, 이걸 보고 좀 과감하게 배팅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수비 불안과 과거 KBO에서의 부진이라는 그 위험 요소를 더 무겁게 보시겠습니까?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결국 페라자 선수의 복귀 여부는 단순히 선수 개인의 의지나 에이전트의 노력만으로는 결정될 수 없겠죠. 각 구단의 필요와 계산이 딱 맞아 떨어져야 할 텐데요. 그의 그 엄청난 공격력이 다시 한번 KBO 팬들 앞에서 폭발할 수 있을지, 아니면 수비라는 그 현실적인 벽 앞에서 결국 발길을 돌리게 될지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페라자 선수의 트리플 A 성적, 물론 인상적이죠. 하지만 그가 뛰었던 리그가 좀 타자 친화적이었다는 점도 분명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KBO에서의 마지막 모습은 분명 아쉬웠고요. 만약 여러분이 영입을 결정한다면 그의 수비력에 대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는 기준선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A, 수비는 거의 포기하고 오직 지명타자로서의 가치만 보고 영입을 고려할 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또 과거 KBO에서의 실패 경험과 최근 트리플 A에서의 성공, 이 둘 중에 미래 KBO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어떤 데이터에 더 비중을 둬야 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KBO 외국인 선수 영입 과정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